네, 투자자들은 소수주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슈퍼개미로 널리 알려진 주식농부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도 오래전부터 상법 개정을 주장해왔죠. 대주주가 회사를 자기 돈처럼 이용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민주당이 3차 상법 개정까지 준비 중인 요즘 박영옥 대표는 우리 증시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상법 개정안 2차례 지금 통과됐고 3차까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법 개정을 많이 주장해 오셨는데 상법 개정안 기대감 등으로 주가가 오르다가 요즘 좀 주춤합니다. 예. 이제 정책 이런 약발이 다 끝난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지속적으로 뭐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나라 이제 증권 시장을 보면은 뭐 4, 5, 6월 달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기대치에서 올라다가 이제 7월, 8월 달 되면서 약간의 좀 그 지수 5천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정책 목표, 네. 이재명 정부의 정책 목표였는데 그게 약간의 그 뭐 세법과 대주주 그 뭐 투자 범위, 예, 뭐 양도세 강화 뭐 이런 부과돼서. 얘기들이 이게 나오기 때문에 네. 야 이게 진정으로 이렇게 이 정부에서 이걸 추진하려고 하는 건가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뭐 마침 조정을 받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꾸준히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행될 거다. 국민들의 약간의 의구심이 있는데 그러면 최근 들어 주가가 오르면서 조금은 주춤해졌는데 그동안에 혹시 박 대표 이제 슈퍼개미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자산 규모도 막대하고요. 혹시 포트폴리오 어떻게 조정을 하고 계십니까? 뭐 이제 과거에도 꼭 뭐 저는 이제 가치 투자, 장기 투자를 이렇게 우량한 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뭐 그동안에 그 장기 투자나 가치 투자가 이렇게 되어 오지 못했습니다. 뭐 모멘텀이나 어떤 뭐 테마 섹터별로 이렇게 크게 그 움직이는 장세였는데 아마 이제 상법이 개정이 되고 네. 그 하면은 또 뭐 자본시장법과 세법이 보완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좋은 기업에 이렇게 장기 투자하면은 그 장기 투자자가 그 자본 차익과 더불어서 이제 배당을 이렇게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투자 환경과 문화가 만들어질 거라는 이제 기대하에 네. 그 뭐 이제 배당주 중심으로 배당주, 예 그다음에 뭐 자본 구조가 우량한 기업 중심으로 자본 구조가 그리고 또 그동안에 크게 저평가돼 있던 뭐 지주사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 최근에 또 우리 K컬처와 관련된 그 미래 성장이 좀 보장되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좀 포토를 변경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뭐 식품주가 놀랍던데 혹시 그런 데도 좀 관심 있으세요? 저는 예 관심 있습니다. 많이 담았어요? 예, 제 포트에 좀 많이 들어가 있는 편입니다. 자, 지금 방금 상법 개정안 말씀을 하셨는데 상법 개정안 이제 2차례까지 됐거든요. 네. 이사회 충실 의무를 이제 주주까지 확대하는 게 1차, 그리고 집중 투표제 2차. 어떻게 보십니까?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게 과연 우리 증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이게 시장을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우리가 이제 그 상법 개정에 대해서 정말 뭐 지금 요즘 뭐 일부 이제 재계나 뭐 이 상공인 뭐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좀 우려를 하고 있고 우려를 많이 합니다. 여전히. 일부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뭐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그 불명예를 그동안 안고 살았는데 예. 그 요인은 뭐 간단한 거지 않습니까? 뭐 투자를 해도 뭐 제대로 이렇게 그에 대한 기업의 성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없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상이 좀 낮다. 예, 그렇죠. 그다음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우리나라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소하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상법 개정 포함해 가지고 지금 최근에 이제 자본시장법과 세법 개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뭐 우리나라가 그 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주식 투자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자본시장에 대한 어떤 이해나 태도, 이제 행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그 달라지고 있다. 이제 이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비정상의 정상화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이런 방송을 통해서 예. 우리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대상은 결국은 그 납입 자본에 대해서 유한 책임을 지는 이익 집단, 이 공동체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공동체. 예.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고 그런 기업들은 그 납입 자본에 대해서 유한 책임을 지는 주식회사. 네. 이거는 그 뭐 이런 주식회사에는 뭐 지배주주가 있고 그렇죠. 또 일반 주주가 있죠. 우리가 소수주주라고 하는 일반 예, 주주가 그렇죠. 있고 대주주라고 하는 지배주주가 그렇습니다.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압축 성장을 해오면서 뭐 정부와 또 기업 그리고 또 우리 국민의 그 힘에 의해서 지금 뭐 경제 대국 10위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형국입니다. 예. 근데 그동안에 그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지배주주가 있고 일반주주의 어떤 그 공동의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어떻게 보면 주식회사하고 주식회사인데. 근데 그동안에 이제 이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지배주주 중심으로 이렇게 이끌어져 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회사가 많이 성장을 하고 이제 그 성과를 이제 일반 주주들도 예. 이렇게 함께 그 성과에 대해서 보상을 좀 받자. 예. 이런 부분만 보장이 되면은 우리 국민들도 많이 투자를 하게 될 아, 것이고 예. 또 뭐 그 외국인들도 많이 이렇게 투자가 뭐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법이 이제 1차는 뭐 이제 그 이사의 그 이사의 충실 의무, 충실 의무. 그다음에 예. 이제 전자투표제와 그다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예. 이렇게 돼 있고 이번에 이제 2차로 예. 그 집중투표제. 집중투표제와 그 이사의 그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이제 확대. 2명까지 이렇게 네. 확대해서 소수 지배주 일반 주주들의 예. 권익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이렇게 마련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재계나 기업을 이렇게 운영하는 지배주주, 대주주 아니면 경영진들 입장에서는 뭐 그동안에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해왔는데 그 부분이 뜻대로 좀 이제 해왔는데. 불편하다. 이제 이런 얘기로 저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들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기업 운영을 지배주주, 우리가 대주주라고 표현하지만 이제 박 대표님은 이제 지배주주라는 표현을 썼고 우리가 소수주라고 했지만 일반주주라고 했는데 지배주주가 이제 일반주 기업인이 일반주주도 생각하면서 경영을 하라. 자기 뜻대로 할 수는 없는 게 이번 상법 개정안의 의미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3차 상법 개정이 자기 회사 주식, 자사주 소각을 태워 없애는 걸 의무화하는 건데 네. 이것도 이제 자사주도 나름 경영권 방어 장치라는 겁니다. 제게 주장인데 왜 소각을 의무화하느냐? 의무화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당연히. 자사주는 네. 당연히 이렇게 소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사주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으로 이렇게 예. 산 거고 예. 그 지금 사실은 이제 뭐 그 우리나라도 이제 그 세계적으로 볼 때 배당 성향이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이제 30% 미만이고 일부 미국도 이제 그 배당 성향은 뭐 30% 조금 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주주 환원율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90%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90% 이상. 예, 뭐 주가가 이렇게 쌀 때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사서 이게 소각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기업 가치나 주주 가치를 고양시키는 지금 행위들을 방금 아주 적극적으로 네네, 하고 잠깐만요. 있거든요. 방금 이제 주가가 쌀 때 자사주를 사서 주가를 부양시킨다는데 네. 소각이 의무화돼 있다면 예. 주가 주식을 살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사면 바로 없애야 되니까 뭐 이제 그러면 자사주를 통해서 네. 주가를 좀 부양시키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없어질 것 같은데.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럴 때 제가 이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 게 납입 자본의 유한 책임을 지는 이 예. 집단, 이 공동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가 있는데 뭐 지배주 중심으로 그 동안에 이제 회사가 많이 이끌어져 그런데, 왔고 네. 그렇게 해서 회사가 크게 이렇게 성장을 하고 성과가 나면은 이제 공정하게 이제 분배되는 그 약속을 전제로 해서 네. 회사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어떤 원칙이나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그 주식 투자를 해서 이 성과를 얻는 방법은 뭐 배당과 이제 그 자본 차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세계에서 가장 그 낮게 평가받고 있는 자본시장 또 기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적극적으로 자사주를 사서 네. 소각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남아 있는 주주들은 정말 이게 기업 가치 포함해서 주주 가치가 크게 제고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하게 되면은 대주주 지분이 가장 지배주주가 많기 때문에 가장 크게 이익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례적으로 네. 그 일반 주주도 이익을 볼 수 있는 이 제도를 그 경영권 방어 내지는 방어 아니면은 장치로. 뭐 지배권 을 강화하는 방법 다른 경영권 아니면은 이제 또 더 나아가서 다른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소각을 의무화하면 다른 경영권 방어 장치라도 좀 마련해 달라 그런 주장인 거죠. 그 이제 주식이 우리가 대부분의 이제
경영권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영권 방어 예. 뭐 얘기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예.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사실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예. 이 기업 경영을 잘해서 예. 뭐 이렇게 공정하게 성과를 배분하고 이러면 예. 그 이 투자자들은 예. 뭐 응원해주고 공격할 지지를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예. 이제 아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제 대주주나 지배주주들 예. 경영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야, 이 회사는 내 회사야. 이걸 뭐 대대손손 이게 물려줘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네. 야, 소각하고 그러면 왜 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네. 이 주주 환원을 가장 기업 가치 제고시키고 주주 환원 투자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주가가 이렇게 쌀 때는 아주 적극적으로 사가지고 소각을 하게 되면 기존 주주들의 가치는 굉장히 그 고양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상법 개정안 뭔가 주식시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런 정책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다가 주춤한 이후로 아까 세금을 들었거든요. 예. 그 세금이 이제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춰서 넓힌다는 겁니다. 네네네. 이 부분은 그러면 상당히 반대하시겠네요? 저는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왜요? 지금 이게 저는 이제 주식 투자가 우리 삶의 터전인 기업. 기업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고 근간이지 않습니까? 기업이. 예. 우리가 뭐 이렇게 인생이 길어져서 기업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왜 기업은 이 집단 지성을 통해서 기업만이 성장하고 발전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뭐 이 우리가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예. 그동안에 세계가 그 다자무역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왔는데 예. 미국의 그 기축 통화를 그 무기로 해서 지금 뭐 관세라는 무기 그렇죠. 또 아니면 막 그 알력으로 예. 투자 안 정말 하면 그 뭐, 이 예. 기업 유치나 투자 유치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기업에 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예. 유도해도 사실 우리의 어떤 그 대외 경쟁력이라든가 기업의 거버넌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 투자 활동 말동하는데 오히려 이게 세금 같은 것들 이렇게 부과를 해가지고 세금을 더 다 매겨가지고 쫓아내는 형국이 돼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자를 쫓아낸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주주 요건을 2013년도에는 100억까지 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동안에는 이제 원 없이 이제 있는 사람들이 좀 투자를 해서 기업과 가게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왔는데 2003년 이후부터 이제 대주 조건이 50억부터 이제 줄어들어 가지고 10억까지 갔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50억으로 늘렸는데 그렇죠. 저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이제 실용 매교 국민이 이제 잘 사는 예. 배당을 통해서 그 노후에 생활비도 마련할 수 있도록 그 하라는 살아갈 게, 수 있는 예,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만약 내가 대통령이라고 그러면은 야, 저는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15.4%로 대주주한테도 적용을 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분리과세도 네, 그다음에 또 그 대주 조건 한도도 50억에서 100억으로 올려서 이 투자를 하게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예.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 우리나라에게 투자를 해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본시장 활성화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하는데 결국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터전인 기업에 투자를 해주는 거고 이 기업은 우리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본 조달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우리 공동체 뭔가 그 알겠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 또 국민들은 이 주식시장 자본시장을 통해서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식회사 제도와 그 증권시장을 잘 활용한 민족이나 국가들이 세상을 지배해왔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제 중대한 시기에 이렇게 놓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송을 틀어서 지금 대주 조건 한도를 정말 그 100억으로 50억에서 100억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대주 조건 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원래 민주당 의원이 최고 25%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부는 35%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거의 그 실익이 없고 국민들의 어떤 그 투자 유인이 못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랫동안 주가가 지금 주춤주춤하고 저는 그게 가장 큰다고 봅니다. 그래요? 이 사실은 이제 그 우리나라가 좀 희망 있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가 되려고 하면은 정말 부자가 존경받고 기업인이 존경받고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우대받는 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정당성이 있고 좀 이렇게 합리적이고 뭔가 이게
내는 게 좀 떳떳해야만이 낼 수 있는데 이게 그냥 터무니없이 이제 높아버리고 이러고 그러면은 다 누구나 절세하거든요. 예. 심지어는 탈세까지 이렇게 하면서 세금을 회피하려고 하는데 지금 세상이 인터넷으로 세상이 하나가 돼가지고 네. 과거에는 그 해외 투자가 어려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뭐 그냥 컴퓨터 네, 몇 번 그럼요. 두드리고 그러면은 뭐, 해외 쪽에 모바일로. 가고 이러니까 예, 예.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좀 뭔가 통 크게 이번에 사실 이제 배당수 분리과세도 2016년도에 박근혜 알겠습니다. 정부 시절에 그 15.4%에서 9.5% 낮췄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배당 성향이 17%에서 24%까지 올라갔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전달이 됐을 것 같아요. 예, 예. 배당소득세 더 낮춰야 되고 정부 생각보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종목당 100억으로 차라리 올리는 게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제 결론을 짓고요. 그래도 주식 큰손 투자자니까 우리 시장을 보는 눈으로 짧게 조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생각이 어떤지 네네. 요즘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괜찮은 업종이라든지 좀 낙관적으로 보는 분야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어떤가요? 야, 뭐 저는 한국의 미래는 대단히 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캐대원, 네, 네. 뭐 이 저 그 영화 보셨죠? 네, 봤습니다. 보셨어요? 정말 저도 네. 그 노래 이런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 보고 이러면 신나죠. 들떡하고 그러면서 네. 한국의 어떤 그 문화가 네. 깊숙이 지금 이렇게 그 세계에 지금 퍼져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의 식문화 퍼져가고 이러면은 우리의 어떤 기업들의 영업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저는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의미에서 지금 뭐 이제 한국의 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제조업 중심으로 예, 이렇게 그렇죠. 크게 성장하고 발전해 왔지만 이 부분은 뭐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뭐 원가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제조업은, 기타 그렇죠. 유통비라든가 기타 노사 이제 문제.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격화돼 가지고 그렇지만 우리도 그 K 컬처와 컬처. 관련된 그 문화 그 뭐 그 K-팝 포함해서 K-푸드, K-뷰티, K-바이오 또 아하. K-콘텐츠 예. 이런 쪽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네. 그런 기업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뭐 방송이니까 네. 저 하나 말씀드리면은 요즘 그 K푸드와 관련해 가지고 삼양식품이 삼양식품. 10년 전과 비교해 가지고 지금 75배가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해요. 너무 높지 엄청 올랐죠. 않아요? 저는 앞으로 더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뭐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코카콜라 같은 경우 10년 전에 네. 그 100불이었던 게 지금 1,400불. 네. 그 코카콜라 같은 것도 그렇게 좋은 제품은 아니지만은 세계 사람들이 즐겨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14배가 올랐거든요. 네. 과연 이러한 기업들이 대한민국에 또 나올 수 있다. 이게 농심이 될지 아니면은 뭐 오리온이 될지 아니면은 뭐 대상이 될지 네. 좀 모르는데 이런 기업들을 좀 이렇게 염두에 두고 네. 길게 투자를 하면은 뭐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의미 그리고 우리 시장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용옥 스마트 인컴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